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트럼프 관세 발표 후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주식이 폭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태연하죠. 예상했었어. 그리고 미국 경제 문제가 많았지. 수술 한번 받은 거고 이제 안정될 거야.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놀라운 것을 제공한다면 관세 협상 의향이 있다.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법 코멘트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 저는 이 발언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트럼프나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얘기를 계속해요.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일시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달러 is too strong. 달러가 너무 강하고 금리는 너무 높다. 인하해야 된다. 이 얘기 계속하죠.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회복이 돼도 언제 회복이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은 지금 시장은 조금 과민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맨날 긍정적인 얘기만 한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실은 그냥 긍정론자가 아니고 크립토 대긍정론자입니다. 제가 왜 대긍정론자가 됐는지 뒤쪽에서 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비트코인이 트럼프 관세 폭락에 급락했었죠. 하루 새에 또 이제 청산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미국의 조세 제도를 다 바꾸기 위한 시작이다. 예전 미국이 초창기만 해도 관세로 국가를 운영했었고 이때 미국이 잘 살았었다. 그러면서 대선 유세 현장에서도 IRS, 우리로 치면 이게 국세청이거든요. 재밌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지 말고 해외 외부 수입원, External Revenue Service를 차라리 우리가 도입하자. 미국민한테 이거 소득세 이런 거 세금 낮추고 해외한테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죠.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관세는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경제를 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많다. 쉽게 말하면 미국만 잘 살면 된다죠. 자국 보호주의, 자국 이기주의입니다. 실은 이렇게 살면 본인에게 당장은 득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결국에 저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의 반응이 부정적인 것도 당연히 있죠. 싱가포르의 QCP 캐피털은 트럼프 저서, 저도 이거 보고 있거든요. 거래의 기술 이거 보는데 그 책에서도 보기 힘든 막판 벼랑 끝 전략이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미국이 더 유리한 무역 조건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왕따가 되고 있다.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다. 오히려 이제 EU다 캐나다다 서로 살 길 찾으려고 자기들끼리 브릭스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들끼리 교역하고 미국을 이제 배척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 코인이죠. 전반이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오히려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어쨌든 나스닥이 6% 이상 하락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네요. 코인도 조정을 생각보다 많이 겪었는데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극도의 공포 구간이죠. 하지만 이런 의견도 있어요. 협상 여지가 여전히 있다. 위험 자산을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다. 이거 본인이 다 선택하시는 겁니다. 본인의 믿음대로 따라가는 게 투자입니다. 이번 발표가 각국에 부과된 높은 관세율만큼이나 협상을 염두에 둔 전략일 수 있다. 국가별로 충격적인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협상 전술의 신호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시장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낮은 관세율로 협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10%라고 하는 기준선, 관세는 무조건 10%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고무줄처럼 왔다 갈 수 있고 특히 관세는 많이 낮춰질 것이다. 제가 대학에서 예전에 협상, 니고시에이션을 이제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지금 책도 보고 있는데 초기에 가격을 세게 부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기의 가격은 기준 가격이 되거든요. encourage price라고 하던데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초반에 너무나 가격을 세게 불러버리면 바로 판이 깨져요. 에이 그냥 됐습니다. 그냥 적당히 불러야 되는데 너무 부르면 판이 깨집니다. 지금 그런 형국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발언이 벼랑 끝 전술을 넘어서 이제 하든지 죽든지 지금 이 수준까지 가니까 지금 뭐 반미 운동이 장난이 아니죠. 특히 캐나다에서 비관세 장벽에 따른 실질 관세율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실은 어렵죠. 근데 산정했지 않습니까? 엉터리로 했죠. 실제 관세 퍼센티지 그걸 한 게 아니라 무역 적자. 그러니까 무역 적자는 뭐 더티 15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세게 된 게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미국 무역 적자를 수입 액수로 나눠버린 거죠. 이게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비싼 관세율이 적용이 지금 다 된 겁니다. 당연히 협상 테이블 엎어버리는 게 정상이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어떤 자산운용사 책임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이번 발표가 각국 협상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 전반적인 관세율은 인하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불확실성에 과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관세 더 낮아질 거야. 나중에 말 많이 뒤집을 걸 이렇게 보고요. 어떤 사람은 대공황, 지구 대멸망이 확정이다. 이 극명하게 실은 나뉘고 있습니다. 저는 실은 대긍정론자인데 크립토 TV 이제 저나 제 동생은 원래는 불신자였습니다. 원래는 안 믿었어요. 제가 2014년도에 우리나라 거의 뭐 최초로 비트코인 행사를 개최를 했었고 15년도 첫 번째 하락장을 경험을 했었죠. 15년도 제가 이때 뭘 알고 행사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알고 있던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었고요. 수박 껍데기였습니다. 수박 껍데기를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나는 수박을 잘 알고 있다. 맛을 봤다. 착각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비탈릭, 로저 버나 이 지금 바이낸스의 전 창업자, 창펑차오죠. 아처 헤이즈. 이런 사람을 제가 초청을 2014년, 15년에 하면서 나름 제가 뭐라도 되는 양 착각했습니다. 유명인을 초청했다고 제가 유명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착각했던 거예요. 제가 교만했던 거예요. 제 믿음이 가짜였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15년, 16년을 거치면서 여지없이 박살이 났죠. 무엇보다 17년 폭등을 한번 또 우리 기억하시죠? 18년의 하락을 이번엔 좀 세게 맞으면서 그때 제가 뭐 누구를 뭐 남 탓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다행히 이거 왜 내가 봤던 게 왜 틀렸지? 나 맞을 텐데 뭐가 잘못됐지?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이걸로 이룰 수 있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잡듯이 실은 판 겁니다. 왜 비트와 이더, XRP, 리플 이 크립토 세상이 100% 올 수밖에 없는지를 이때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음을 새롭게 한 거죠. 그 이후로 대긍정론자가 됐죠. 그때 깨달은 게 실은 많아요. 남에게 알려준, 그러니까 남들이 알려준 지식과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해도 나중에 보면 이미 팔고 없어요. 왜 그거 파셨냐? 그냥 무서워서 팔았답니다. 진짜 믿음은 폭등장이 아니라 2년, 3년에 정말 지루한, 이때는 이제 뭐 개미 새끼도 한 마리 없을 정도로 하락장에서 내 믿음은 증명된다라는 것을 이때 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확정된 미래라고 해도 리스크 관리를 못하면, 쉽게 말하면 알트 몰빵 해놓으면, 특히 시총 작은 거 그냥 몇 억 집어넣어 놓으면 죽는구나. 아무리 확정된 미래라고 해도 사이클, 뭐 탐욕을 절제 못하면,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면 죽는구나. 대다수가 결국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성공은 거의 이거 없던데. 이것을 제가 이제 깨달은 거죠. 사이클을 한 2번, 3번 지나면서요. 그 다음에 그들의 역사, 통계, 수법, 속임수, 이것을 이제 저도 뺨이 얼얼한 거예요. 한두 대 맞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맞으면서 실은 배웠고, 이제는 하도 두드려 맞다 보니까 저한테 습관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제가 이 얘기를 자주 드렸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최대한 지금 방송에서는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 몇 번이 절대 충분치 않다. 제가 알려드린 것과 본인이 직접 구글에 떠듬떠듬 찾아보시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걸 다시 한 말씀을 드리고 직접 찾아보시는 게, 검증해 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주워들은 지식은요, 하락장, 큰 폭 혹은 긴 조정을 이기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한마디로 카더라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좋다 카던데, 내가 기사에서 보니까 뭐라 카던데, 이걸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나면 때릴 테면 때려봐라. 다 받아주겠어. 이 수준까지도 제가 볼 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눈에 몇 분 보이시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과정까지는 다 가셔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이 사람 지금 뭐라고 했더니 비트코인이 연중무휴 거래가 가능한 탓에 패닉셀의 희생양이 되었다. 왜냐하면 뭐 24시간 365일 쉬는 날이 있습니까? 뭐 그 뭡니까? 그 서킷 브레이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위험 자산처럼 취급이 된다. 공황에 빠지면 트레이더들은 재밌습니다. 팔고 싶은 자산이 아니라 팔 수 있는 자산을 매도한다. 그러니까 비트를 던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 자산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매매 가능한 초우량 자산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남이 뭐라 카던데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만의 지식, 나만의 믿음이 있으면요, 나만의 언어를 씁니다. 뒤바뀌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에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반대로 하면 이런 게 되겠죠. 누가 지금 시즌 종료라 카던데, 손절했다 카던데, 이거 차트 다 무너졌다 카던데, 이건요, 자기 언어는 아닌 거죠. 상황과 가격에 따라서 갈팡절팡, 갈팡질팡, 이리저리 왔다 갔다 사팔사팔 하다 보면 계좌가 거의 이제 비어가는 것을 아마 뭐 이런 경우 한 번씩은 느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서 헤이즈 재밌는 이야기 합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를 나는 사랑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일부 투자자들이 관세 조치로 겁을 먹고 도망칠 수 있지만 나는 관세 조치를 사랑한다. 글로벌 불균형이 조정이 될 것이고 그 고통은 어떻게 극복된다? 돈을 찍어내서 극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관세 발표한 다음에 2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이다. 연준은 경제 충격에 대응해서 조만간 금리 인하, QE, 양적 완화, 돈 찍어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인내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면 기회는 찾아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는 강하다. 너무 강하다. 금리는 너무 높다. 저는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할 것으로 예상을 하냐. 실제 금리를 인하하고요. 달러 인덱스가 낮아질 때까지 이 소리를 계속할 거라고 실은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요, 한번 상식적으로 또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양적 완화, 금리 인하 언제 합니까? 경제가 엄청 좋을 때 할까요? 아니면 경제가 엄청 나쁠 게 뻔히 보일 때 할까요? 너무 늦게 하면요, 경제가 진짜 시궁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경제가요, 안 좋을 게 뻔히 보이면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은 미국 외에 저기 뭐 캐나다다, 유럽이다, 영국이다, 뭐 호주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왜 선제적으로 인하합니까? 경제가 안 좋을 게 너무나 뻔하게 보이니까. 지금 트럼프도 저러고 있으니까 이 선제적으로 지금 인하를 하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트럼프는요, 그 파월 의장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중립된 기관이거든요. 연준 의장을 지금 압박하는 거예요. 야, 파월, 너 지금 이래도 금리 안 해? 진짜 안 해? 야, 이제는 너 해야 되지 않냐? 너 욕먹을 거 자신 있니? 뭐 시장이 지금 폭락한 거 안 보여? 제가 볼 땐 지금 계속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미국의 CFTC에 XRP 선물을 신청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소가 CFTC의 XRP 선물. 사실 이 기사, 짧은 기사죠.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뻔히 알 수가 있어요. XRP가 증권이 아니라 뭐다? 지금 상품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신청서를 낸 겁니다. 솔라나도 이미 내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잖아요. 선물 상장, 그 다음에 선물 ETF, 레버리지 ETF, 뭐 2배, 3배, 마이너스 2배, 3배, 그 다음에 현물 ETF. 대부분 지금 이 순서대로 됐지 않습니까? 비트 이더, 솔라나도 이미 CME, DTCC 이런 법 규제 기관에서 선물 ETF 지금 상장 이미 돼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뭐겠습니까? XRP죠. 겠죠? 근데 그럼 뭐하냐? 지금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14입니다. 14면 정말 강력한 베어리시한 모멘트예요. 정말로 폭락을 거듭해서 14면요. 거의 지금 뭐 패닉셀 엄청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트도 샀고요. 비트도 오랜만에 또 담아봤습니다. 이게 제가 뭐 돈이 어디서 나냐? 뭐 이제 달러 어디 뭐 장롱 밑에 있는 거 뭐 금반지 이제 뒤지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법을 찾아요. 진짜 간절하면 뭐 스테이킹 맡겨놨던 코인들 있거든요. 그거 그냥 시원하게 팔아서 비트 그냥 어차피 이자인데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큰 돈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30만 원도 사고 40만 원도 사고 그렇습니다. 비트와이즈의 임원이 비트코인 연말 목표가 20만 달러 유지합니다. 쉽게 말하면 안 쫀다는 얘기예요. 쫄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현재 미국의 관세 조치로 혼란을 보인다. 하지만 이후 혼란이 안정이 되면 위로 치솟을 것이다. 일부 관세가 철회될 것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뭐 비트코인 전략 비축, 규제 완화 등등등 엄청난 뉴스가 쏟아졌죠. 실은 관세만 아니었으면 비트는 이미 15만 달러, 우리 돈 2억 원은 이미 돌파했을 것이다. 이 친구들이 결국 원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그 뒤에 로비, 빅테크들, 월스트리트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관세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포에 떨었던 게 뭡니까? 코루나였죠. CBDC, AI 공통점이 뭐다? 전 세계를 통제하고 있네요. 트럼프나 그 뒤에 있는 세력이 진짜 원하는 거 겉으로 보면 이거죠. MAGA 마가잖아요. 미국 제조업, 뭐 약달러를 유도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고 달러 패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의 빚인 국채는 전 세계 계속 수출해주고 그 온체인으로 해서 전 세계 그 뭐 자산 토큰화해서 미국 빚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미국의 보호주의 하겠다. 투자 유치하고 일자리 미국에 많이 만들겠다. 뭐 이런 것으로 보이지만 실체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다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 물리적인 실체가 자꾸 쪼그라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부동산 상권입니다. 어디를 가나 심지어 제가 그 서울의 가로수길입니까? 거기 솔직히 좀 핫한 곳이었는데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지금 거기 메인 스트리트가 다 완전 텅 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도 심지어 강남에서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무역, 지금 관세 이렇게 높여놓으면 무역이 되겠습니까? 교류, 지금 서로 이제 반이민 정책, 뭐 이제 그 난민도 안 받고 교류가 점점 줄어들어요. 종이돈, 이제 종이돈 안 찍잖아요. 다 뭘로 됩니까? 디지털 머니죠. Everything will be tokenized. 그 말인 즉슨 디지털화 된다라는 얘기랑 동의합니다. 물리적인 세계가 줄어드는 만큼 달러가 기존의 힘을 잃어드는 만큼 뭔가가 그 자리를 채우겠죠. 그게 뭐겠냐라는 거예요. 왜 디지털 세상으로 가냐? 통제가 디지털은 용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사과박스에 현금으로 해가지고 뭐 누구한테 갖다 주면 그거 잘 찾아집니까? 쉽지 않잖아요. 디지털은 CBDC는 손바닥 보듯 뻔히 이거 파헤칠 수 있거든요. 통제가 용이하고 또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디지털화하면 굉장히 실은 편해져요. 막 계약을 맺든 뭐 부동산 뭐 가서 사든 팔든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되는데 자꾸 뭐 서류 떼라고 하는데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국채나 그러니까 과거의 우량 담보 전 세계에서 이거 맡기면 전당포 해줬던 게 뭡니까? 담보로 맡아줬던 게 미국의 국채, 미국의 달러, 금이었죠. 그리고 이게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담보대출. 이게 이제 과거의 핵심 우량 자산이었는데 이게 점점 뭐가 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비트코인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토큰화돼서 왔다 갔다 통로가 있어야죠. 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망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레이어 1, 레이어 2 수량도 많아지는데 이게 도로가 점점 그 수량도 많아지고 훨씬 더 넓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자산을 가치를 갖다가 토큰화 시켜서 이거 유통을 시키려면 엄청나게 넓어져야죠. 우리가 지금 이거 선점하자고 제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대전환점이거든요. 사실은 전환점은 이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잘못하면 진짜 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점점 자영업자나 이제 그 무슨 유통업, 아니 요즘 쿠팡으로 사지 누가, 제가 얼마 전에 문방구를 가봤거든요. 문방구가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굳이 문방구에 가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또 이제 지금 백화점도 망하고 유통업체 마트도 뭐 소위 말한 뭐 리빙 플레이스 가가지고 뭐 경험, 새로운 경험을 위한 공간이 아니면요 마트도 이젠 잘 안 가요.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결론이 뭐냐? 예외 없습니다. 저는 이걸 뭐 저는 이제 그 긍정론자니까 저는 확신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특히 우량 알트코인들, 아니 물을 버리면서 옥동자까지 지금 같이 버리는 그런 격이에요. 이게 뭐 얼마나 오래 갈지 전 모릅니다. 언제 오를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아는 것은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닥을 모르고 꼭지를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다 싶으면 그냥 계속 사는 거고요. 비싸다 싶으면 계속 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능을 반대로 가는 거죠. 혹시 나는 돈을 더 크게 벌고 싶다. 저도 그렇거든요. 싸게 많이 사세요. 싸게 많이 계속 사셨다가 남들이 이제 막 눈을 까짓고 이제 뭐 전세금, 저기 뭐 퇴직금 이거 들고 온단 말입니다. 20대도 뭐 대학 등록금 엄마 몰래 그냥 코인 투자 엄마 미안해. 이 기사 보셨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라니까요. 싸게 많이 샀다가 비싸게 많이 파십시오. 지금 대부분의 알트코인 디폴트 값이 기본 값이 마이너스 50에서 60% 70%예요. 뭐 비트 이더 뭐 이더도 뭐 거의 50% 60% 아닙니까? 부디 지금은요 다 비슷해요. 나만 힘든 게 지금 아닙니다. 일단 성공 이전에 지금은 제가 볼 때 그냥 버티기, 생존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성공을 하시면 되겠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